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계약에서 잔금까지 아닙니다. 잔금 이후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잔금만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잔금 이후까지도 손님들이 완전하게, 안전하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됩니다. 보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개업 뭐하러 하십니까? 손님들 편안하게 사는 거, 편안하게 계약하는 거, 계약하고 이후에도 잘 사서 편안하게 살고 또 우리한테 내놓는 거,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다들 대충 해가지고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교재 보시죠. 자, 계약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전. 자,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다 띄는 거예요. 모조리 띄는 거예요. 모조리. 도대체 무슨 소리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통한 DB 구축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범위, 내 영업 범위라고 주력 범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조리 하나도 빠짐없이 사거리 전부 띄어가지고 입력 작업을 끝내는 거예요. 자, 실제는 20평인데요.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부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실제는 19.4평이에요. 손님들 20평 알고 하는데 왜 19.4평이냐? 막 뭐라고 그러세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없다고요? 닥쳐보세요. 닥쳐보세요.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것들이 어떤 것에 써먹냐? 수수료 깎이는데 써먹히는 거죠. 틈을 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요. DB 구축이에요. DB 구축. 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알마스터 중개업 CEO 과정에서 논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다 해결됩니다. 그때서야 뭐 한 20평 돼요. 심지어 이런 것도 봤어요. 60평이에요. 그러더라고. 아, 대지가 60평이요? 예, 60평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열합시오. 약 한 40평뿐이 안 돼. 그럼 20평 어디 갔어? 예, 도로로 빠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 할머니 하시는 말씀, 도로로 나가도 이건 내 땅이 아니냐, 이런 식이야. 건물 신축하면서 뒤로 쎄 빼가면서 도로 내주면서 뒷골목 도로 내주면서 안 돼버린 거죠.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초반에 알아야 되는데 그냥 60평 써놓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공중에서들? 어떻게 해요? 60평이에요? 욕먹는 거죠. 욕먹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미리 여기서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미리 DB 관리를 다 해놓습니다. 그래놓고 임박하면 이렇게, 자, 등본 띄고 소유권 권리 분석 잘하고 건축물 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하고 토지 이용 가격 확인하고 토지 대장 개별 공시지가 주택 공시지가 다 하셔야 됩니다. 자, 물어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셔야겠죠? 특히 개별 공시가 주택 공시가 토지 대장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보센터가 좋아요. 자, 민원24도 뭐 문제 없겠죠? 준비를 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서류에 띄는 것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자, 특히 등기부 등본은 세 번 띄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예요? 계약 전. 두 번째는 언제예요? 중도금 전. 세 번째는 언제예요? 잔금 전.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계약 시 주의할 점 갑니다. 자, 부동산 표시 계약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주소 어떻게 써야 돼요? 등기부 등본. 이 세 개가 일치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 번지, 지번 이런 부분은 토지 대장이 제일 정확하겠죠. 건물의 내용들, 건축물에 사용하겠죠. 등기부 등본은 만약에 등기부 등본만 틀려요. 그럼 밀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건축물 대장이 우선, 건물 경우는 이걸 생각하시죠. 그래서 세 개를 다 띄고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등기부 등본에는 등본은 철근 콘크리트죠. 건축물단은 조적조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뭐가 정확한 거예요? 건축물단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만 띄고 철근 콘크리트조다 얘기했던 사람들은 실수하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한 경우가 있어요. 자, 자 내용들 대금, 금액, 지불 시기, 지불 방법. 금액은 반드시 뭘로 쓴다? 한글로 작성한다. 자, 계약금 보겠습니다. 자, 계약 시의 일부 지급 시는 꼭 현금 보관장을 써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계약금이 1000만원이야. 근데 300분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원을 다 1번 1000만원 다 냈다. 2번 300밖에 안 냈다. 자, 어떤 것이 깨질 확률이 더 높습니까? 어떤 것이? 계약이 이어지도록 계약이 완성되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 보증을 또 하나 더 받는 거예요. 나머지 700에 대한 현금 보증을 받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알았어. 추후 다시 논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한번 해볼게요. 뭐 고민할 게 뭐 있어요? 하면 되지. 자, 볼까요? 자, 그러면 현금 보관장 한번 써볼까요? 자, 현금 보관장 한번 써보겠습니다. 현금 보관장 쓰고 일금 예를 들어서 700만 원정. 자, 금액 700 하나 둘 셋 넷 쓰시고 와서 자 쓰고 상기 금액을 정의 자 요거 쓰기 때 조건을 넣어야 되겠죠. 계약금 부족분으로 왜 현금 보장했냐 이거예요. 부족으로 정의 보관하며 지불 요구 시는 즉시 반환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날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중앙정렬해서 2014년 10월 뭐 이래서 25일이다. 자, 누가 했냐 이거예요. 누가? 자, 보관인 누구죠? 보관인. 자, 계약하려는 사람 혹은 매수자 혹은 임차인 홍길동. 반드시 주민번호 들어가야 되겠죠? 자, 비밀번호 쭉 넣어주고. 자, 누구한테 기여요? 누구 기여요? 자, 임대인 혹은 매도인 기하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이 부분 빼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부분 계약금 부족분으로 정의 보관하며 대부분 이거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상기 금액을 계약금 부족분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할 말이 없겠죠? 깔끔합니다. 여기 안 들어가면 이거 가라다 이렇게 막 주장하면서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중도금 계약 해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도금 1차, 2차로 잘게 쪼갭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넣습니다. 1차 중도금은 조금이라도 넣게 만듭니다. 그래서 계약금 한 번, 중도금 1차, 2차, 잔금 세 번에서 최소한 4번 정도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매돌까지 이게 중요해요. 아, 중요합니다. 대부분 까지를 안 넣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넣는다고요? 이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넣는 거예요. 중도금은 예를 들어서 오늘이
11월 자 이사장님 며칠이죠? 13일이다. 그러면 13일에 지불하고 이렇게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X란 얘기예요. X.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넣어야지. 중도금은 11월 13일까지 지불하고, 그러니까 아무 때나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날 꼭 넣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전에 아무 때나 12시까지 밤 12시까지 넣으라는 얘기예요. 지불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계약서 단서 조항에 구자번호, 누구 구자번호? 매도자 구자번호를 넣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주의하라는 거. 중도금은 언제까지? 까지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가격 상승기 여기 나왔네요. 매도인 구자 꼭 따야 된다. 두고두고 써야 된다. 이것도 DB에 수록해야 돼요. 자, 단순히 여러분들 전화번호나 메모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DB는 정말 알마스터에서 말하는 DB는 총체적인 경영 전략 시스템이에요. 운영 시스템이에요. 성공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업 CEO 과정에 얘기할 겁니다. 자, 계약금을 일부 넣어요. 다음날 계약금을 조금 넣고 한 번 더 매도인 계좌에 넣는 거예요. 자,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좌 폐쇄하고 배액 반환하고 계약 해지 요구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미리 딱 방지하기 위해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 계좌로 조금이라도 미리 넣는 게 좋겠죠. 자, 가격 하락기. 뭐 이런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매도인 측, 매수인 측 입장에서 일을 해줄 때가 있어요. 한쪽 입장에서. 물론 중간자 입장을 해야 되겠지만, 근데 계약금 포기 이사를 해요. 그러면 연락 두절시켜버려요. 집 비워버려요. 자, 이번에는 중도금, 그래서 뭐 중도금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할까? 이 부분 까지 계좌 미리 따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계약 조문 읽어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받으면 계약서를 조문을 조곤조곤 읽어줍니다. 자, 이건 어떨까요? 1번 읽어줘야 된다. 2번 안 읽어준다. 네. 조문 읽어줄 필요는 없어요. 특약사항 설명할 필요 있는데 그걸 또박 또 한번 읽어줘요. 이건 아닙니다. 저는 계약은 사실 스트레스예요. 계약 자체가 스트레스라니까요.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손님들은. 그러니까 계약 시간이 오래 걸린다. 문제 생겨요. 그래서 저는 스무스하게 빨리 끝내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 조문 안 읽어줍니다. 자, 계약시 주의할 사항. 특약사항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특약사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 권리 제한, 말소와 인수 여부 넣어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특약사항 부분에서 또 한번 얘기를 나눌 거예요. 자, 이 내용도 들어갑니다. 계약시의 등기부상 권리 상태를 잔금 2일까지 유지한다. 이런 것도 들어가셔야 합니다.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 문구를 넣든지 아니면은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는다. 두 가지 종류를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넣으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어. 가압류도